차 교수와 고등학교 책임물리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경사면을 공부하고 경사면에서는 특히 수직항력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진자와 도르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때는 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력이란 어떤 힘이냐면 물체에 줄을 연결했을 때 줄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데, 이 장력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강아지의 목줄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연결하는데 이 목줄이 느슨하면 어떻습니까? 장력은 작용하지 않죠. 어떨 때 장력이 작용합니까? 이 목줄의 길이보다 더 멀리 강아지가 가려고 하면 목줄이 팽팽해지면서 그때부터 장력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장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장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영역을 제한하죠. 그래서 물체가 줄의 길이보다도 더 멀리는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장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팽팽한 줄의 가운데를 향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직항력을 얘기할 때 수직항력은 면이 물체의 운동을 제한을 했고, 그때 수직항력의 방향은 그 면에 항상 수직한 방향이었는데 장력의 방향은 팽팽한 줄의 가운데를 향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력의 크기는 우리 이 힘의 법칙으로 정해지지 않고 다른 힘들은 힘의 법칙으로 크기와 방향을 정하는데, 장력의 크기는 누구 맘대로 정해지냐면 강아지 맘대로 정해지죠. 강아지가 더 열심히 가려고 끙끙거리면 장력의 크기가 더 세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장력은 운동 법칙으로 정한다. 우리 수직항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경사면을 공부하면서 수직항력이 이 운동 법칙으로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걸 알았습니다. 운동 법칙을 풀 때 힘의 법칙으로 힘들을 다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법칙을 적용하는데, 수직항력의 경우에는 운동 법칙에서 나중에 정해졌죠. 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법칙에서 나중에 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장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줄에다가 줄을 연결한 간단한 걸 보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자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진자의 추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상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중력이 있겠습니다.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장력이 있겠고, 장력 T는 줄의 팽팽한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 장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물체 운동을 제한하고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이 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력은 줄이 팽팽할 때만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력의 방향은 팽팽한 줄의 중심부를 향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줄에는 한쪽 끝에만 물체가 연결되어 있을 수는 없죠. 다른 쪽 끝에도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만약에 한쪽 끝에만 연결된다면 줄이 팽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의 양쪽 끝에서 물체를 잡아다니는 장력 2개가 있는데, 이 2개의 크기는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2개의 장력의 크기가 같을 조건이 있는데 언제 같냐면 줄의 질량이 0일 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장력이 나오는 문제에서는 대부분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줄의 양쪽 끝에서 잡아다니는 장력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줄이 등속도 운동을 할 때 질량이 0이 아니라도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 줄의 양쪽 끝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같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수직항력에서 그랬듯이 장력도 힘의 법칙이 아니라 운동 법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력이 줄의 양쪽 끝에 작용한 물체를 잡아다니는 두 장력의 크기가 같은 그런 조건을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평면 위에 물체 2개를 넣고 그 2개의 물체를 줄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줄이 느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한쪽에서 좀 잡아다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팽팽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질량을, 왼쪽에 있는 질량을 M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M2라고 하고 줄의 질량을 M이라고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줄이 양쪽 물체를 잡아다니는 이제 장력이 있겠죠. 이 장력을 T1과 T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이 양쪽에 있는 물체를 잡아다니는 장력인데, 그러면 이것들의 반작용은 뭐가 되냐면, 줄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이 T1이었으면 이거의 반작용은 M1이 줄을 잡아다니는 힘, 이게 T1 프라임이겠죠. 그리고 요 두 개는 크기가 같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T1 프라임은 T1이 되겠습니다. 또한 M2가 줄을 잡아다니는 힘, 이거는 T2의 반작용이죠. T2는 줄이 M2를 잡아다니는 힘이니까 M2가 줄을 잡아다니는 힘은, 그건 T2 프라임은 역시 T2와 크기가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줄의 운동을 보려면 줄에 작용하는 힘을 봐야 되겠죠. 줄에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왼쪽으로 T1 프라임이 작용하고 오른쪽으로 T2 프라임이 작용하죠. 또 물론 이에 질량이 있으면 아래로 mg가 작용하는데, 그 mg는 우리 무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평 방향의 운동만 우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냐면 T2 프라임 빼기 T1 프라임인데, T2 프라임은 T2하고 같다고 그랬고 T1 프라임은 T1하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T2와 T1이 바로 무엇입니까? 줄이 양쪽 끝 물체를 잡아다니는 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줄에 적용할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T2 빼기 T1은 MA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M은 무엇이에요? 줄의 질량입니다. A는 무엇이에요? 줄의 가속도죠. 그러면 줄이 양쪽 끝에 물체를 잡아다니는 장력이 같을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T2하고 T1이 같을 조건이죠. 다시 말하면 T2 빼기 T1이 0일 조건이죠. 그래서 그게 0일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M이 0이거나 또는 A가 0인 것이죠. 그래서 줄의 질량이 0이거나 또는 A가 0이라고 하는 건 줄이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양쪽 끝을 잡아다니는 장력 T1과 T2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줄의 장력을 이야기할 때는 줄의 끝에 연결된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을 장력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줄에 걸리는 장력 이렇게도 얘기하죠. 줄에 걸리는 장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무엇을 잡아다니는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되는데, 장력의 경우에는 줄에 걸리는 장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거슬리죠. 근데 그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 줄에 걸리는 장력을 알기 위해서 줄의 질량이 0이거나 또는 줄의 가속도가 0이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러겠어요. 양쪽 끝에 걸리는 잡아다니는 장력의 크기가 같은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 줄에 아무 데나 거기다가 조그만 물체를 하나 연결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물체를 하나 연결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가운데를 잡아다니는 힘도 요 왼쪽에는 줄의 질량이 0이니까 이 작은 물체를 왼쪽으로 잡아다니는 장력도 역시 T죠. 그 다음에 이 작은 물체를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이 장력도 역시 T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줄의 어느 부분에서나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크기도 역시 줄의 양쪽 끝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장력과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양쪽으로 잡아다니는 장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줄에 걸리는 장력이다. 그리고 이 줄이 양쪽 끝을 잡아다니는 장력이 T면 줄에 걸리는 장력도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T겠죠. 근데 이런 조건은 언제 성립하겠습니까? 줄의 질량이 0이거나 줄이 등속도 운동할 때. 그래서 줄이 가벼우면, 장력을 얘기하는 줄이 가벼우면 항상 그 조건이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아까 그 진자를 봤는데, 이 진자가 흔들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장력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장력은 이런 경우에 이때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습니까? 아래로 mg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위로 t가 있죠. 그러면 이거 t는 뭐 mg인데 우리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t를 이건 답은 물론 mg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결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법칙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정합니까? 기준계 정하죠. 그래서 기준계를
직선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방향만 먼저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R자임은 어떻게 됩니까? R자임은 위쪽 방향 장력이 플러스 T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mg니까 T 마이너스 mg고 그 다음에 추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안 움직이니까 0이죠. 그래서 추에 적용하는 운동 방정식은 T 마이너스 mg는 ma는 이게 바로 0이죠. 그래서 T는 mg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보면 저 장력은 mg하고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mg하고 같다는 걸 우리 어떻게 알았습니까? 운동 법칙으로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력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장력인데 장력이 mg와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를 보겠어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위로 막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겠어요. 올라가는데 그것도 가속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윗방향으로 10분의 g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추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겠습니까? mg가 되겠죠. 그리고 장력은 t인데 이때 작용하는 t는 얼마입니까? t는 mg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도 역시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장력의 크기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기준계를 위쪽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방정식은 F는 ma인데 R자임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잘 알죠? t-mg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과 같아야 됩니까? ma하고 같아야 되죠. 근데 추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추의 가속도는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가속도는 A는 10분의 G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 법칙에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T-mg는 ma인데 M 10분의 G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T는 뭐가 됩니까? T는 여기 mg 더하기 m 곱하기 10분의 g니까 이건 바로 뭐가 돼요? 10분의 11 mg가 되죠. 그래서 운동 법칙으로 정했더니 저렇게 위로 가속 운동을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장력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장력은 무조건 mg가 아니고 운동 방정식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력과 연결된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에투드 기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에투드 기계는 그냥 고정 도르래에다가 질량 두 개를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여기 M1과 M2를 매달고 해서 이때 M1과 M2의 가속도를 구하고 줄에 걸리는 장력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줄의 질량이 0이라고 가정한다. 또는 줄이 매우 가볍다. 그 다음에 도르래와 줄 사이에 마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만약에 도르래와 줄 사이에 마찰이 있다면 이 도르래도 줄과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도르래가 회전하는 것까지 고려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회전 운동을 다루지 않으니까 이 도르래 나왔을 때 항상 도르래하고 줄 사이에는 마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도르래를 안 돌릴 것 같으면 도르래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운동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만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중력이 있겠죠.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력이 있겠죠. 여기 T1과 T2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줄을 가볍다라고 하고 마찰이 없다 이렇게 줄과 도르래 사이에 마찰이 없다 이렇게 가정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T1과 T2가 똑같고 그 크기를 T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 되겠죠. 기준계를 M1에다가는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쪽이니까 이 장력이 플러스죠. 그래서 T-M1G는 M1, A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M2에 대한 운동 방식을 정할 때 M2에 대한 기준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이 M1을 위쪽으로 했으면 M2는 아래쪽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위로 올라가면 M1이 위로 올라가면 M2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같다는 그런 걸 쓸 수가 있어서 아래쪽을 플러스로 할 것 같으면 M2G 빼기 T는 M2, A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줄이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1이 1m 올라가면 M2도 1m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동한 변이도 같고, 그 다음에 속도도 같고, 가속도도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의 길이가 바뀌지 않으면 A1과 A2는 똑같이 A다.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A1도 A로 놓고 A2도 A로 놓고 그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쓸 것 같으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T-M1G는 M1A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식은 m2g-t는 m2a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그러면 여기서 구할 게 식이 두 개인데 구할 거는 몇 개냐면 두 개입니다. 여기 장력이 있고 가속도가 있으니까 먼저 가속도를 먼저 구한다고 한다면 두 식을 다 더하기만 하면 어때요? t가 없어져 버리죠.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만 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가속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속도를 구했으면 저기 있는 t에다가 대입하면 이제 장력을 a에다가 대입하면 장력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일식에다 대입하는 게 구하는 게 편리할 것 같으니까 어떤 식에 대입하든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장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문제 하나 간단한 거 풀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물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줄을 통해서 돌에 연결해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그런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이렇게 수평면 위에 M1을 놔두고 여기에 M2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랬을 때 수평면과 물체 사이에는 마찰이 없고 그 다음에 돌레하고 줄 사이에도 마찰이 없고 그 다음에 줄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이 질량이 주어졌을 때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2.94m만큼 이동한 후에 상자의 속력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먼저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만 먼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M1의 운동 방식을 정하기 위해서는 M1에 대한 기준계를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오른쪽을 플러스 X 방향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운동 방정식을 X축 방향 운동 방정식, Y축 방향 운동 방정식을 정할 수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수직 항력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X축 운동 방정식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축 성분의 힘은 T밖에 없죠. 그래서 T는 M1, A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M2에 대한 기준계는 이제 아랫방향을 플러스 X로 정하겠습니다. 이 위쪽 게 플러스 X로 올 것 같으면 이건 아래로 내려가니까 아래쪽을 플러스 X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힘이 두 개가 있죠. M2G하고 T하고 그래서 이렇게 M2G 빼기 T는 M2A2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한번 했었지만 줄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 A1하고 A2가 같으니까 요거 A라고 놓으면 그러면 1식과 2식을 어떻게 이제 1식과 2식에 에서부터 요거 보니까 t만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M2G는 M1 더하기 M2A 이렇게 간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가속도를 바로 구했죠. 아까 에투드 기계하고 조금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제 가속도가 이렇게 구해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준 걸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실제 가속도의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M1은 2kg, M2는 3kg, 그 다음에 G는 9.8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5.88m/s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는 게 뭡니까? 가속도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준 게 움직인 거리죠. 그게 x-x0입니다. 2.94고,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v0죠. 근데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구하는 건, 어떤 순간에 v 속도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무엇을 이용합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어떤 거냐면, 가만 봤더니 시간이 없죠.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건 이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V0는 0이니까 여기서부터 V를 바로 구할 수가 있고 V는 이렇게 하면 이제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이제 전부 다 대입을 합니다. 2 곱하기 5.88 곱하기 2.94 이렇게 대입해서 루트를 씌웠더니 바로 어떻게 됩니까? 5.88m/s가 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자와 도르래를 공부하면서 장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도르래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예제를 좀 풀어보는 거 1시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도르래 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중에서 던진 물체 운동, 포물선 운동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